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일단 금요일 날 2.3% 빠져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 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하락한 이유, 시장이 하락한 이유, 상법 개정이 목요일 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던 바가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자, 근데 과거에서처럼 재료가 다 나왔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세론이 나온 이후에 시세가 끝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단지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고 그리고 이격이 발생한 만큼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업종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거의 뭐 4월 달부터 5월 초반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었던 건 미증시가 관세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하락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강한 주식시장은 거의 뭐 나스닥보다 상승폭이 코스피가 더 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장성이 더 좋아서? 아닙니다. 상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단지 지금 나오는 이 상황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까지 신고가가 발생을 하면서 필요한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주는, 그쵸? 단기적인 조정을 주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 것이지, 시세가 끝나거나 뭐 추세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부터 발생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어디부터 알 수 있는 거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삼성전자도 금요일 날 뭐 시세를 목요일처럼 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걸 종목별 투자자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금요일 날의 시세를 보면 제가 뭐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뭐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 외국인이 판다고 무조건 내려간다, 전 이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여기 개인, 외국인, 기관 포함해서 어떤 주체가 매수를 하더라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 즉 가격만 확인하면 끝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때요? 한 달 동안 6월 4일부터 7월 4일이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2만 원부터 어디까지 올랐어요? 7만 원을 넘어가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잡주냐? 그렇지 않죠. 시가총액 얼마예요? 상승한 이유지만 거의 한 40조입니다. 시가총액 거의 5위권 거의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은 뭘까요? 주주의 이익 플러스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건 뭐예요? AI. 그리고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런 막대한 전기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원전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황을 정확하게 뒤집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었던 거죠. 성장성이 훼손된 부분, 그리고 상법 개정이 작년 7월 달에 기업의 자율로 맡긴다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게 여기 8만 원 후반, 9만 원 근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고요. 5만 원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준해서 최근에 가장 강했으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거의 대부분이요. 언제부터 시세가 시작되어 있는지를 보자고요. 미국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정말 수직으로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시가총액 올라온 그 폭만 보더라도 20조 이상이 올라버렸어요. 근데 그건 5월 이후에 나왔고요. 실제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기간은 25년 1월과 2월 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자,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만약에 상법 개정 관련돼서 제가 카카오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뭐 분사 쪼개기,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여러 행동들, LG를 포함해서 진짜 카카오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돌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카카오는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훼손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앞으로 정부에서 AI를 투자를 하면서
뭐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당연히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카카오에서 하는 직거래라는 거죠. 카카오뿐입니까? 쪼개기 상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그래 카카오뱅크까지 인정. 근데 여기서 카카오페이를 따로 상장한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인정. 근데 카카오뱅크 여기다가 카카오페이를 따로 상장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애플에서 아이폰 사업부 따로 상장하고 에어팟 사업부 따로 상장하고 아이패드 사업부 따로 상장하고 지금 이 꼴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한국에서 삼성전자는 이런 짓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LG화학이 거의 근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금을 개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10년 이상을. 근데 22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시킬 때 LG화학 주주들한테 단 한 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배구조를 보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배구조를 보면 참 이게 말입니까? LG화학에서 81%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LG화학 주주들 있죠? LG화학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단 한 주도 주지 않은 겁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었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4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반짝반짝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골자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막겠다. 그렇죠? 꼼수를 막겠다는 거죠. 근데 작년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기업 자율로 맡긴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법 개정이 통과된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냥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조정은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나오는 일반적인 조정이다. 절대로 추세가 꺾이는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다시 여기 장기간 하락 구간이 다시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예상이 아닙니다.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스피까지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종목이 신고가를 갔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거래 대금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터지냐면 평균 1조 원 이상입니다. 일평균.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금요일 날 거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거래 대금이 1조입니다. 1조. 1조가 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코스피가 침체 구간에 있었을 때 하루 거래 대금이 5에서 7조 사이였어요. 등락폭이 있으니까 시장이니까. 근데 최근에 5월달, 6월달을 지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평균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예요? 1조 원 이상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굉장히 지금 거래 대금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천억대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거래가 터졌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거래가 늘었습니까? 2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늘어왔다. 우리가 여기서 매집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매집은요. 여기 다들 여기서 개인을 털어내면서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매집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매물이 나와야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단 시장에서 인정을 해줬을 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건 뭐예요?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제가 실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큰 종목으로 보죠.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다시 신고가를 낸 이후인데 작년 6월과 7월 달입니다. 고가가 나왔어요. 얼마예요? 24만 원 정도 돼요. 그냥 25만 원으로 볼게요. 그리고 23년 초반에 AI가 첫 번째, 그쵸? 챗 GPT가 뜨기 시작하면서 AI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가 정말 집중화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엔비디아의 신고가와 함께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는 정말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쪽에서는 HBM 관련주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근데 그 시작점이 실적이 안 좋았었던 23년도입니다. 23년도. 보세요. 하이닉스의 주가가 23년도 3월달 저가가 얼마예요? 7만 원대예요. 근데 23년도 여기 12월 달입니다. 어때요? 14만 원. 100% 올랐습니다. 100%.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100% 올라왔었던 23년도에 실적을 보자고요. 어때요? 7조 7천억 원. 분기에 한 번씩 실적이 나옵니다. 매 분기별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평균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내왔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었던 24년도 그리고 최근 전까지 근 1년 동안 매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24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고가를 가기 직전까지 빠지는 거 빼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 10달 동안을 빠지는 거 한 달, 올라가는 거 한 달 빼고 근 10달 동안을요. 회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너무 좋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야, HBM 수요가 너무 터져나가, 삼성전자 아직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는 하이닉스만 찾아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주가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시장은 예상치만큼 주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7만 원부터 24만 원. 그렇죠? 대략 3.5배 정도의 상승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극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드려볼게요. 간단합니다. 23년 초 만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딱 1년 반 동안 20배 올랐어요. 주가가. 근데 지금은 만원부터 얼마입니까? 9만 원 정도 되죠? 8배에서 9배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2년 반 동안이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적. 23년도에 6배 올랐었는데 그리고 나서 24년 6월 달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20배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어때요?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넘어왔었던 이 실적은 1000억대부터 300억대까지 떨어졌어요. 역성장이 70% 이상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6배가 올랐다고요. 근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고 올해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에요? 주가는 이제 반등의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다.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근데 카카오가 시장 예상치만큼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일까요? 아직까지 그건 아닐 겁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AI 관련된 어떤 성과를 낼지, 네이버 카카오가 어떤 성과를 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가격대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카카오의 주가는 어때요? 당연히 지금 신고가를 못 갔을 겁니다. 신고가를 가기 위한 건 어떤 부분이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붙었다고요. 그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졌어요? 1평균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매집 구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건 뭐예요?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세론 효과를 낸 것이지만 이격을 좁혀야 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조정이 나온 것이지 피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신고가 종목들만 하고요. 신고가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에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카카오의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그리고 주도주를 신고가 주도주를 어떤 식으로 잡는 것인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따 확인시켜 드릴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나온 주에 매도를 해서 대략 18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재매수 구간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7월 4일 금요일 날에도 62,000원이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장중 8% 상승 구간 66,800원 돌파 시 재매수 예정이다. 절대 먼저 매수하면 안 된다. 절대 예상하지 말아라. 확인하고 사자. 싸게 사는 게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 필수. 기다리세요. 그렇죠? 여기 밑에 보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날입니다. 이거 7월 4일 날 오전 10시 40분에 카카오페이 장중 9% 상승 구간 84,000원 돌파 시 매수 예정. 먼저 매수하면 안 됨. 타점 공유할 때 따라 붙으면 된다.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최저가에 살 수는 없겠지만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수익 구간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손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손절이 나오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고가에서 나오는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매매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을 그쵸? 시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다.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7월 3일 날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1% 반등, 장 초반 3%까지 반등 후 소폭 눌림을 주고 있는데 오후 3시 기준 10%대 상승 구간 68,000원 이상까지 반등할 경우 재매수 예정이다. 목요일 날도 그랬고요. 금요일 날도 그런 거죠. 근데 올랐어요? 안 올랐습니다. 금요일까지 빠졌어요.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시장도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를 언제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세요. 7월 1일 날 오전 10시예요. 67,900원일 때 3시 기준 67,000원 이하 보유 물량 매도 예정. 그리고
절대 먼저 매도하지 마라. 변동성 무시하고 3시 이전까지는 몽땅 보유한다. 근데 정확하게 2시 48분에 뭐라 그래요? 3시까지 67,000원까지 못 땡기면 매도 예정이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종가에 체결을 시켰습니다. 62,500원.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59,700원이에요. 금요일까지 3.5%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강했었는데 고가에 팔지 않는다는 거죠. 확인했을 때 방향성이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카카오 그룹주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 그룹주, 상법 개정 관련주다. 일시적인 조정이고요. 다음 주에 매수 타점이 나올 거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자람테크놀로지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이에요. 24년도입니다. 24년도 초반에 어땠어요? 반도체 엄청나게 강했죠. 자람테크놀로지 온디바이스 AI 쪽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왜 강했어요? AI 때문에 강했어요. 그러면 연결지어서 간다는 거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온디바이스 쪽으로 넘어오면서 자람테크놀로지, 그전에는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어때요? 싸게 잡았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신고가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았고 몇 프로 수익? 74% 수익. 최근 거 보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여전히 신고가 구간의 매매 구간을 잡았고 7월 1일 날 어때요? 188%의 수익 구간. 수익 구간이 이렇게 터진다. 언제?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을 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시세의 초입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시세의 초입 구간은 바닥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올라오는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어때요? 180%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음 타자는 여기 정확하게 보이죠? 카카오 그룹주. 다음 주에는 매수 구간이 나올 거고요.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까지 수익 구간을 늘리기 위해서 주도주를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 카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가.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정말 어렵죠. 이제 올라가나 싶었더니 조정 구간이 들어오고 근데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자. 우리는 어차피 최저가에 사거나 최고가에 못 판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을지에 대한 판단만 하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여기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카카오의 매수 타점 그리고 카카오와 함께 어떤 종목을 주도주로 판단해서 잡아야 되는 건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